안녕하세요. 세모미입니다. 아마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메로나 사태 때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께서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셨을 텐데요. 수학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수학여행에 대한 즐거운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 가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수학여행에 대한 어떠한 로망이 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실 겁니다. 신기 수련장으로 말이죠. 이곳에도 물론 규칙이 존재합니다. 잘 지켜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서 내년에 수학여행 갈 수 있으려나? 응? 아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놀러가서 그 며칠 자고 오는 거거든. 완전 재밌어. 그러기에 얼른 메로나가 잠잠해져야 우리 민서도 재미있는 수학여행 갈 수 있을 텐데. 아이 그럼 그건 아빠도 알지. 하지만 이거는 감기보다 위험한 거라서 우리 민서는 튼튼한데 남들이 아플 수 있는 거라 그러는 거지. 그런 김에 아빠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던 얘기 해줄까? 알겠어. 그럼 민서는 저기 가서 앉아있어. 아빠가 마실 거랑 과자 가지고 갈게. 그래 알았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누구한테 말하냐고요? 지금 우리 가족 지켜보는 여러분이요. 다른 건 아니고요. 혹시 보고 싶은 나폴리탄 주제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무지성 댓글이나 구독 안 누르고 댓글만 달거나 하시면 민서가 찾아가는 거 아시죠? 뭐 뒷일은 알아서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기수련장에 오신 모미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신기수련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입소 전 안전수칙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은 각 숙소 문에 부착되어 있으니 왔다갔다 하며 수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주위 교관님들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 세 번째 줄 학생 3명 집중해주세요.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 신기수련장에서는 입소식 이후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입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 비가 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처합니다. 두 번째, 입소식의 순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교가 제창을 하게 됩니다. 애국가와 교가는 1절씩만 하는데 간혹 누가 2절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같이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누가 2절을 부르냐며 비웃고 무시한 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결과를 생각하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일 것이며 그들의 존재 또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기상 시간은 오전 07시 30분이며 08시까지 간단한 세면 세족과 아침 제조를 합니다. 이후 09시부터 조식 시간입니다. 네 번째, 취침 시간은 오후 10시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 와서 들뜬 마음에 안 자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늦어도 11시 안으로는 취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날의 원활한 일정 소화를 위해서도 있지만 그들은 어둠이 완전하게 내려앉은 시점부터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잠에 들어야 합니다. 잠에 들지 못했다면 잠든 척이라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식사는 잡곡밥과 국, 배추김치와 육류 또는 생선 한 종류, 김과 계란이 나옵니다. 채식주의, 알레르기 등의 이유로 반찬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깍두기나 흰 배추김치,
마늘 향이 심하게 나는 고기류가 나오면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6번째, 체험 활동 중 짚라인, 사륜바이크, 서바이벌 게임 등 액티비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액티비티 체험 활동을 할 때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의 옷을 입은 교관을 보게 된다면 해당 인원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하며 액티비티 체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 교관들은 여러분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들 곁에 맴돌고 있는 존재입니다만 우리의 눈에 그들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시하고 체험을 진행할 경우 여러분들은 우리의 곁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짚라인, 사륜바이크, 서바이벌 게임의 안전수칙은 해당 일정이 진행할 때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지킬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안전수칙들은 전부 존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지 않는 것뿐. 여튼 위 3가지 체험의 안전수칙들은 체험 장소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면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쪽은 다른 사람의 사유지라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접근하면 캠핑장 관리인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화를 낼 것입니다. 거기로 향하는 길은 사람이 지나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9번째, 둘째 날 밤에는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 체험, 셋째 날 밤은 장기자랑과 캠프파이어를 하게 됩니다. 천문 체험을 할 때의 안전수칙은 그날 저녁에 안내될 것입니다. 캠프파이어 도중 간혹 고기 굽는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주변 캠핑장에서 넘어온 냄새라 생각하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10번째, 저희 수련장 외곽에 가장 오른쪽 길에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매번 저희 교관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지만 누군가의 장난인지 경고인지 나무에 지프로 만든 인형이 매달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일정은 취소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발견되면 수련회가 하루 더 연장됩니다. 그날에는 그 앞에서 모든 모미학교 학생분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저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돌아간 몇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돌아가는 길, 산을 넘어갈 때 산사태가 일어나 전원이 사망하였고 다른 학교는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역시 전원 사망하였습니다. 11번째, 국기 개양대에 하얀색 깃발이 2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3개의 개양대에 검은색 깃발이 올라갔을 때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소지품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은 집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규 수련장 안전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들 지도하에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학생들은 좀 잘 듣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11번까지 말했나요? 매번 지워도 계속 생기네. 이거 차라리 그냥 12번에다가 11번 규칙은 없습니다. 신귀 수련장 안전 수칙이었고요. 민서가 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갈지 말지 몰라서 일단 그 전에 민서 아빠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는데요. 과연 이 신기 수련장 그냥 멀쩡한 수련장일까요? 조교님이 수칙을 안내를 해줬는데요. 6번 수칙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곁을 맴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안내를 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민서야, 아빠 수학여행 이야기 재미있지? 아빠가 수학여행 갔었을 때 짚라인을 탔었거든? 근데 그것도 완전 재미있었어. 높은 곳에서 밧줄에 매달려서 쭉 내려가는 건데 진짜 재밌거든? 근데 그게 재미만 있던 게 아니라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해줄까? 그래? 그러면 다른 거 이야기해줄게. 알겠어. 우리 민서가 궁금하다면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행 재미있으신가요? 오늘은 액티비티 체험 첫 번째 짚라인을 타볼 겁니다. 이 짚라인은 스릴과 재미가 있는 기구지만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짧게 몇 가지 안전수칙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드리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높이가 엄청 높기 때문에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짚라인은 체중 200kg 이상은 체험이 제한됩니다. 이외 다른 이유로 체험을 희망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별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절대로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위에 있는 교관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모미산 정상에서 신기수련장의 운동장까지 약 2.4km의 거리를 짚라인을 타게 됩니다. 일직선이 아닌 400m 구간마다 중간 도착지가 있습니다. 중간 도착지에서 방향을 다시 잡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중간 도착지에는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주황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황색 옷과 수련장에서 교관들이 입는 빨간색 옷이 아닌 다른 색상, 특히 흰색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도착 전에 눈을 감고 양팔을 이용해 십자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눈을 떠도 된다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흰색과 검은색 의상을 착용한 누군가를 보았다면 반드시 중간 도착지에 도착하기 전에 눈을 감고 십자가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교관, 안전요원은 짚라인 이용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교관 혹은 안전요원이 억지로 밀려고 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며 반드시 짚라인을 이용해서 가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이용 전 나눠드릴 테지만 작은 나무 스틱을 드릴 겁니다. 그 스틱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안전을 위해 앞서 출발한 사람이 중간 도착지에서 출발을 해야 다른 사람이 출발합니다. 앞에 출발한 사람이 아직 중간 도착지를 향해 가고 있거나 중간 도착지에서 출발하지 않았는데 출발하라고 한다면 아직 사람이 있다고 말해 주십시오. 교관 혹은 안전요원들은 여러분 말고 다른 것들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간혹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음에도 계속 출발하라고 한다면 위 항목과 동일하게 스틱을 부러뜨려 주십시오. 여섯 번째, 짚라인 이용 중 멀미를 하는 듯한 기분을 받으면 중간 도착지에 전화기가 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자동으로 안전센터와 연결될 것이며 수화기 너머에서 안전코드를 말하라고 할 겁니다. 안전코드는 중간 도착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안전코드 세모미 구독 좋아요를 말해 주십시오. 이 말만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가 와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7번째, 짚라인을 다 타고 내려오셨다면 곧바로 방이 아닌 수련장 지하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 가서 종교가 있는 분들은 아무 기도를 하시고 없는 분들은 3분간 있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산에는 많은 귀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짚라인을 탈 때 시원한 바람과 빠른 속도로 내려오며 환호성을 내기에 그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8번째, 기도실에는 어떤 노래도 들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순서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9번째, 기도실에는 어떤 노래도 틀지 않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 안쪽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온다면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로 성호를 그으십시오. 순서가 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순서입니다. 10번째, 기도실에 있을 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의 빠른 말소리가 들린다면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신에게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유무를 떠나 신에게 기도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11번째, 기도실에서 나올 때 앞에 말한 다른색 옷을 입은 존재를 처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나가기 전 3번의 노크를 한 후 중간계로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경우 문을 닫은 후 중간계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짚라인 이용 수칙은 여기까지입니다. 맨 첫 줄부터 일어나서 입장하겠습니다. 제가 8번 수칙 말했나요? 참고로 8번 수칙은 없어요. 신귀 수련장에 있는 짚라인 이용 안전 수칙서고요. 이 짚라인을 타기 전에 나누어 준다는 나무 스틱,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언가 이상 현상이 일어날 때 나무 스틱을 부러뜨리라고 했는데 과연 이 나무 스틱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성호를 그리는 순서가 있죠. 8번 수칙에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였고 9번 수칙에는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였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맞지. 근데 아빠가 짚라인 타고 중간 도착지에 다 와가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흰색이랑 검은 줄무늬 옷을 입고 있었거든? 뭐 수칙서에서 나온 대로 팔로 십자가 만들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진짜 희한하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있지 뭐야. 여튼 오늘은 바퀴 4개 달린 오토바이 알지? 짚라인 타고 와서 사륜 오토바이 타러 갔었거든. 집중해서 잘 들어줘. 안녕하십니까. 액티비티 체험 2번째 시간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사륜 바이크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익숙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륜 바이크라 흔히 하는 이륜 오토바이보다는 타기도 쉽고 안전하지만 이 중간중간 비포장 도로도 있고 힘이 좋다 보니까 안전교육 후 체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은 해드리지만 크게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륜 바이크에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출발 전 무전기의 작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칠 경우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두 번째, 무전기의 채널은 절대로 돌리지 마십시오. 일정 주기마다 무전 채널을 일괄적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무전기의 특성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신호 또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화 혹은 정체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 무전기의 배터리는 항상 80% 이상 여분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완충으로 17시간 정도 사용 가능합니다만 배터리의 수명에 따라서 4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방전이 되기도 합니다. 무전기가 갑자기 방전이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이크 의자를 열어보면 여분의 배터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배터리를 이용해 주십시오. 단, 무전기가 3분 이상 꺼져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탑승 전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헬멧, 손 발목 보호대,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호구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줄지는 개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섯 번째, 길은 비포장 도로로 흙길을 달리게 되며 모미산 둘레를 도는 약 30분 코스입니다. 10분 거리마다 체크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체크포인트에서 멈춰서 무전기를 이용해 도착을 알려줌과 동시에 지점에 있는 확인 용지 한 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도착을 했을 때 총 3장의 확인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사륜 바이크는 파란색밖에 없습니다. 앞에 빨간색 바이크가 보인다면 절대로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멈춰 계시면 됩니다. 빨간색 바이크는 20년 전 사용했던 바이크입니다만 모종의 사건으로 전부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바이크를 타다가 어느 폐건물이 보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벗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바이크 코스 같은 경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주위에 민가 혹은 어떤 건물도 없는 곳으로 짜여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무리 가도 체크포인트나 도착 지점이 보이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 멈춰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바이크의 의자를 들어보면 검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열면 라디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라디오 주파수를 FM 0.4MHz로 맞춰주십시오. 세 번째, 속도를 15km 이상을 유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약 5분간 주행하다 보면 늙은 노파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노파를 본다면 마치 그가 안 보이는 척 지나쳐 주십시오. 다섯 번째, 노파를 지나친 후 뒤에서 무언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속도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 뒤에서 무언가 달리는 소리가 사라진다면 어느새 도착 지점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바이크를 타고 코스를 전부 돌고 온다면 저희가 주는 음료 한 개를 드시면 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콜라 맛이 나지만 이상이 있을 경우 콜라가 아닌 다른 어떤 액체 맛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비린 맛이 난다 했고 누군가는 짠맛이 난다 했습니다. 이런 경우 손을 들고 교관에게 알려주십시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사륜바이크 안전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탑승 후 안전수칙을 한 번씩 큰 소리로 읽고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나가면서 안전수칙서 한 장씩 받아가셔야 합니다. 신귀 수련장에 있는 사륜바이크 안전수칙이었습니다.
사륜바이크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헬멧과 손 발목 보호대,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을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보호구가 아닌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 혹은 사고로부터 보호해준다 라는 말보다는 무엇으로 보호해줄지는 개인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조교님이 수련회에 온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구일까요? 아이고 민서야 미안해. 갑자기 이상한 카톡이 와서. 아니야, 괜찮아, 아빠. 얼른 이야기 계속해줘. 뭐였더라? 뭔지 까먹었네. 안 돼, 빨리 생각해. 완전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장난이야 장난. 민서 총 쏘고 하는 거 좋아해? 아니,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궁금해. 아빠가 진짜 제일 재미있게 했던 거였는데 서바이벌 게임이었거든? 서바이벌? 그게 뭐야? 몇 명씩 편을 먹고 서로 가짜 총을 가지고 싸우는 거였어. 우와, 그럼 총에 맞아도 안 죽어? 아이 그럼 당연하지. 진짜 총이면 큰일 나. 여튼 근데 거기 있던 교관님이 진짜 좀 말도 안 되는? 여튼 안전수칙을 이야기해줬어. 안녕하십니까. 액티비티 체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 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활동적인 시간인 만큼 안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급되는 물품부터 서바이벌장 내 이용 수칙을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게임은 청팀과 홍팀으로 나눠서 35분간 진행됩니다. 게임 장소는 전투지대와 중립지대, 안전지대, 팀별 리스폰존이 있습니다. 전투지대에서는 전투가 가능하며 중립지대에서는 그 어떠한 전투도 금지합니다. 만약 중립지대에서 공격을 한다면 해당 팀은 전멸 처리와 동시에 패배하게 됩니다. 두 번째, 참가자들은 헬멧과 조끼, 미니백을 착용하고 총을 들고 입장하게 됩니다. 총이 명중하게 되면 조끼와 헬멧은 빨간색 불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해당자는 각 팀의 리스폰 지점으로 와서 1분간 대기 후 다시 들어갑니다. 총의 기본 장탄수는 30발이며 다 쓰고 나면 재장전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약 5초 후 다시 격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한 시간 동안 득점을 더 많이 한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승패의 결과는 중립지대 우측에 큰 천막이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종료한 후 모든 인원들이 그곳으로 모이면 모니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팀, 홍팀이 아닌 다른 팀이 승리팀으로 발표 화면이 보이는 인원은 그 자리에 총을 바닥에 두고 밖으로 나가 머리 뒤로 깍지를 낀 후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3번 외쳐주십시오. 네 번째, 몸에서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다면 헬멧 뒤쪽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리부팅 버튼이니 약 3초간 꾹 눌러주십시오. 간혹 기기 오류로 인한 다른 불빛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거나 리부팅 후에도 파란 불빛이 계속 깜빡인다면 온 힘을 다해서 중립지점으로 달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해당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모형 크레모아와 설치형 폭탄이 지급됩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터지지 않기에 그리 무겁지 않습니다. 다만 모형 크레모아를 받았을 때 생각 외로 묵직한 느낌이 든다면 일단 받고 난 후 중립지대 혹은 리스폰지대에 있는 교관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반납해 주십시오. 회수 후
다시 지급해 줄 것입니다. 5-1 설치형 모형 폭탄을 설치한 후 격발기를 눌러주시면 어느 팀에서 폭탄을 작동시켰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폭탄의 제한 시간은 10분이며 폭탄이 터질 경우 30점의 추가 점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터지지 않는 경우 40점을 잃게 되므로 작전을 잘 세워야 합니다. 폭탄 해제 방법은 폭탄을 중립지대로 옮겨 놓으면 됩니다. 상대팀이 설치한 폭탄이 터질 경우 익숙한 멜로디인 학교종 멜로디가 나오게 됩니다. 5-2 학교종이 아닌 다른 멜로디, 특히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멜로디가 나오는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엘리제를 위하여가 들리는 즉시 모두 중립지대로 모여 그들을 추모해야 되며 서바이벌 게임은 그 즉시 종료됩니다. 5-3 간혹 폭탄의 작동 방송에서 여러분을 우리의 세상에 초대합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는데 위와 같은 방송이 나오면 그 즉시 서바이벌 게임이 중단되며 서바이벌에 참여한 모든 인원이 당일 해가 저물기 전까지 폭탄을 찾아야 합니다. 폭탄을 찾게 된다면 기존 해제 절차와 동일하게 중립지대로 옮겨놓은 후 전 인원 모두 눈을 감아주십시오. 당신들의 초대는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방송이 들린다면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때 절대로 실눈을 뜬다거나 주위를 둘러보거나 하지 마십시오. 6번째, 초록색 옷을 입은 자를 보게 될 경우 절대로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계속 봐서도 안 됩니다. 초록색 옷은 없으며 또한 이 세상 존재가 아닙니다. 그를 모른 척 하십시오. 7번째, 그가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쳐서 여러분의 존재를 알 경우 하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머리 위로 크게 X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조치할 것입니다. 8번째, 본 서바이벌 게임에는 수류탄은 없습니다. 장비를 지급받을 때 수류탄을 나눠준다면 괜찮다고 받기를 거부하십시오. 9번째,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면 총으로 본인을 쏴야 합니다. 지난 일이지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참가했다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는 자는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파란색 불이나 불빛이 없는 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를 잡기 위해서 본 수련장에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절대로 잡지 못하였고 이렇게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따르지 않을 시 어떤 사람은 그와 함께 했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10번째, 게임 중 헬멧과 조끼는 벗을 수 없습니다. 땀이 차서 잠깐 벗고 싶으시다면 중립지대 혹은 리스폰 시간 동안 벗길 바랍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중립지대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최대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1 중립지대에서 장난으로 상대팀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중립지대는 말 그대로 중립을 지키는 곳입니다. 중립지대에서 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면 더 이상 중립지대의 기능을 상실하며 그 어떤 보호도 대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번째, 서바이벌 게임 중 흙길이 보인다면 거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본 서바이벌 게임장의 컨셉은 시가전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바닥과 콘크리트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콘크리트가 벗겨져 간혹 구덩이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흙길은 없습니다. 12번째, 모든 건물은 안전상의 이유로 3층이 넘어가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의 옥상을 점령하면 더욱 유리하게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3층에서 계단을 올라갔을 때 옥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옥상이 나올 때까지 온 힘을 다해 계단을 올라가십시오. 13번째, 서바이벌 게임 중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미니백에서 하얀색 천에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손수건을 하늘을 향해 들고 안전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4번째, 격렬한 활동으로 인해 간혹 헬멧이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은엄폐를 한 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몸을 숙여 헬멧을 다시 착용하십시오. 헬멧의 턱끈을 다시 매기 전까지는 절대로 몸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착용했다면 한 발씩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이상으로 서바이벌 게임 안전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진짜 12번 수칙. 모든 건물들은 2층이 최고층이며 옥상으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신귀 수련장 마지막 액티비티 체험 서바이벌 안전 수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수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못 느끼셨나요? 표면적인 수칙의 내용들을 봤을 때는 청팀과 홍팀이 싸우는 것 같지만 이거를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학생들이 그들과 뭔가 싸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중립지대 같은 경우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민서 아빠가 민서를 위해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고요. 모든 내용은 시청자분께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같이 보고 미리 보고 싶으시다면 치즈직의 세모미를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이 귀찮다라고 하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치즈직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시고 팔로우를 해주신다면 매일 밤 10시에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더 무섭고 더 오싹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모미였습니다.